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아침 7시 3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금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V자형 반등하다가 기간 조정 중이었죠.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변동성 제한이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제한적이니까 좁은 구간 안에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차분차분했단 상황이란 말이죠. 차분차분했는데 어젯밤에 이 정도 빠진 거면은 많이 빠진 겁니다. 어떤 이런 자리를 뚫고 나오는 강력한 매도세의 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11% 가까이 상승 마감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실적이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 외에서 7%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조금 전에 젠슨왕 사장도 나와갖고 막 이래저래 연설을 했거든요. 그 연설에도 낙폭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딱히 반전시킬 만한 그런 재료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7% 폭락하고 있고, 이거의 영향으로 어제 많이 빠졌다라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어제 빠진 만큼 지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V자형 반등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자형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기간 조정하면서 고민했단 말이에요. 야, 이제 우리 V자형 반등 한번 희망찬 미래로 나가보자. 아니다, 다시 전저점 테스트 해야 된다. 여기 전저점 테스트하러 쭉 내려가야 된다 고민을 했었는데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다. 전저점 테스트하러 가자.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이래저래 좀 나오긴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대폭락이 있었었죠. 엄청난 투매가 있었었죠. 하락을 할 때는 또 이 지난번 투매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빅스가 어젯밤에 11% 올랐다는 거, 이런 것들. 아직도 그 지난번 폭락의 끼가, 그런 기운이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할 때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 지금까지 강했잖아. 그러니까 찔끔찔끔 또 빠지겠지. 아직까진 강세장이야. 강세장 맞긴 맞는데, 그죠?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 훼손됐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건 기본 전략인 건 맞는데, 다만 지금 하락할 때는 강세장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는 지난번 폭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소 비이성적으로 강하게 훅 흘러내릴 가능성을 염두를 해놔야 되고, 조금 좀 추세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저점 테스트 하겠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 전략이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고 기본적인 마인드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오래간만에 가격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당장 매수해야지, 이런 공격적인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떨어지기 시작한 거다라고 이제서야 떨어지기 시작한 거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그죠? 뭐든 단기 바닥이 나오든지 하여튼 매수세가 나와야, 매수세를 보여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서야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당장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점들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이제 좀 여러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종목이나 지수별로 중장기적인 전망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V자형 반등으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한번 더 떨어지면서 어떤 바닥을 확인하겠다, 바닥을 재차 검증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 지금 자산들이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가장 강한 친구, 중간적인 힘을 가진 친구, 약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눌림시 매수 전략이 기본이 되고 다 눌림시 매수 할 수 있는데, 눌림시 매수에 집중해야 되는 건 이런 친구들이다. 강하고 아니면 중간 정도 힘을 가진 친구들이 눌림시 매수를 해야지, 약한 친구들은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하면은 조금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장기적인 추세 전망이 이제 여기서 갈리기 때문에, 강한 친구들은 여기서 지들이 좀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우상향 추세 이런 거를 그래도 좀 갖고 갈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약한 친구들은 여기서 한번 얻어맞아 버리면 사실상 상승 탄력이 많이 꺾여 버리게 되거든요. 중장기적인 상승 탄력이. 그래서 거의 중장기적인 횡보 혹은 중장기적인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약한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약한 친구들은 눌림심에서 아직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하락장은 아니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강한 친구들은 눌림시 매수할 때 좀 많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강한 친구들은 누가 있다? S&P 지수,
뭐 다우 지수 이런 것들, 특히 미국 관련된 자산들 혹은 아니면 뭐 유럽 증시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한 거지. 예, 예. 또 그리고 그 중간 정도 힘을 가지는 건 뭐죠? 뭐 대표적으로 나스닥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될 거고요. 약한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어제 반도체 지수를 중간과 약한 거의 사이에다 여기다 반도체 지수를 넣었었는데, 반도체 지수는 지금 꼬라지로 봤을 때 약한 쪽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이런 친구들이 약한 친구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대응이 좀 장기적인 대응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전저점 확인하러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당장 지난 폭락으로 훼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눌림시 매수가 기본적인 전략인데, 강한 친구들은 그래도 앞으로 더 해먹을 수 있다. 약한 친구들은 근데 중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그림이 그런 그림으로 바뀔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장기적인 그 전망이 좀 바뀌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말씀드렸죠. 7% 하락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는 어제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유럽 증시도 지금 약간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트에 좀 줄을 좀 몇 개 좀 그어봤습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여러 가지 추세선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어젯밤 독일 증시는 뭐냐면은 이 전고점을 테스트한 겁니다. 전고점 테스트하고 여기서 보시면 전고점 테스트하는 순간에 이 저항에 딱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증시 분위기 안 좋아졌죠. 얘도 어쩌면 이제 약간 좀 이런 강한 친구들도 지금 어떤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죠?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이런 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빠지면은 아직도 그냥 자신 있게 눌림시 매수 이런 걸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 참 예를 들어 이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빠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전저점이 깨지고 금융위기처럼 빅스가 뭐 다시 80을 가고 이런 걸 기대하시기는 일단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물론 지금 이게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시장이 실적만 바라보고 움직였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잭슨홀 미팅 이거는 중요하긴 중요한데 사실 표면적인 이벤트고, 진짜 중요한 건 실적이다. AI 주식들의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서 훨씬 중요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이 이 모양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가 좀 치명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제는 뭐 AI 쏠림 심화 혹은 뭐 AI 종목들 고평가 논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나올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당장 빅스가 80까지 올라가는 뭐 어떤 경기 침체급의 그런 파워를 불러일으키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전저점은 지키겠지. 일단 그래서 어딘가 일단 계속해서 일단 저점은 높이겠지라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기본 시나리오, 정석적인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이런 강한 친구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진 그래서 당장 시장이 대폭락으로 한 번에 훅 죽어내려가는 그런 거는 아직은 당장은 조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변동성 지수도 그렇죠. 변동성 지수도 막 빅스 80까지 올라가고 지금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요. 이미 지난 폭락의 영향이 이미 한 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폭락을 한다라고 해도 빅스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분명히 좀 둔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뭐 일부 뭐 파동론자분들이 뭐 이야기하시는 뭐 C파, 뭐 하락 C파, 뭐 충격파 뭐 이런 거는 당장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일단은 저점은 지키는 시나리오가 기본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유럽 증시 같이 강한 친구들도 어딘가에 좀 지금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에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조정 시작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뭐 특별히 다른 어젯밤 뉴스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증시는 조용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만 바라보면서 좀 비교적 조용했고, 여기에 뉴스가 나오지를 않네요. 어젯밤 시장을 사실 급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SMCI 얘네가 뭐 안 그래도 어제도 하락 마감하긴 했거든요. 어제 분식회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가 이제 그 전날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분식회계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밤에가 이제 SMCI가 그 공시, 한국 증시에서도 공시 같은 거, 그죠? 보고서 같은 거 거래소에 제출하잖아요. 어젯밤 보고서 제출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식회계 우려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2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이게 어젯밤 반도체를 대놓고 끌어내렸습니다. 반도체가 막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악영향을 받아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이미 뭐 반도체가 박살이 나버렸고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박살이 났고 IT 빅테크로 다 빠졌고요. 예.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버텼지만 이 어떤 주도주 종목들 워낙 덩어리 큰 친구들이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 시장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다른 친구들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어젯밤 눈에 띄는 건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사죠. 예,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좀 눈에 좀 띄긴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젯밤 말씀드린 뭐 그런 생각대로 일단 되긴 됐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하락하고 있으면은 실적 발표 돼도 그냥 계속 하락할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죠? 어젯밤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미 사실 증시는 단기 고점은 좀 만들어 놨다고요. 단기 고점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이미 좀 우세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SMCI고 뭐 이런 거죠. 엔비디아 보고 뭐고 핑계 대면서 결과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겁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 이런 걸 뭐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S&P 지수 이런 게 또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혹시나 얘네가 또 이런 강한 친구들이 나스닥에 목덜미를 붙잡고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어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원래 지금 뭐 어떤 중요한 이벤트 나기 전부터 이미 매도 우위의 시장이었고 매도 우위의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나온 거는 더 큰 매도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미 꺾이고 있으면은 어떤 이벤트 나오면 더 꺾인다. 그죠? 시장이 오르고 있으면 어떤 이벤트 나오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미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추세적으로 빠지는 시작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일단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전략은 일단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나스닥입니다. 일단 S&P부터 하나씩 좀 볼게요. 이 보시면은 이제서야 기간 조정을 끝내고 강한 매도세 나오면서 조금 좀 추세적으로 빠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S&P는 그래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로 해서 좀 더 먹을 게 있죠. 이 아래쪽에 많은 지지력들이 있고 많은 지지선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뭐 죽지 않아서 괜찮긴 합니다. 다만 근데 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번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번에 이렇게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S&P도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뭐 고점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좀 진행하긴 하겠구나. 그래도 워낙 강한 친구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쉽게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당장 뭐 시장이 뭐 약하다, 금융위기로 간다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일 수 있다고요. 다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워낙 강한 친구기 때문에 빠져봐야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저점은 계속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어떤 상승 시도 이런 걸 할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좀 볼게요.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좀 그죠? 비슷합니다. 근데 저점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뭐 3중 고점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V자형 반등이냐 뭐냐 해서 그 고민을 했는데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로 마음먹었고 근데 분명히 얘는 강한 친구기 때문에 아래쪽에 여전히 지지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도 S&P보단 약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는 좀 더 강세장 내에서 좀 해먹을 게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세장이라고요. 그죠? 뭐 그래도 뭐 저점과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대략적으로 물론 뭐 저점까지 꼼꼼하게 따지면은 좀 아닐 수 있지만은 어쨌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러한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 죽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일단 상승으로 좀 더 해먹을 수 있긴 있는데 확실히 그죠? 고점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힘이 좀 빠졌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중장기적인 추세 측면에서 고개를 좀 갸우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전고점까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점이 심각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야, 이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게 좀 이제 맛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러셀 지수는 뭐 일단 뭐 보지 않겠습니다. 러셀 지수는 일단 패스해버리고요. 반도체 지수 이런 거를 보셔도 그래요. 반도체 지수는 사실 좀 더 심각하죠. 반도체 지수는 그 고점이
명확하게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 가지고 얘는 조금 더 심각할 겁니다. 나스닥보다 조금 더 심각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중간에 지금 딱히 지지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V자형 반등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발목을 또 잡는 겁니다. V자형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말씀드렸죠. 이 지난번에 폭락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떨어질 때도 조금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살벌하게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죠. 근데 이 충분히 저점에 대한 그런 지지력을 잘 확보한 뒤에 매수를 하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고점이 어디냐를 검증하는 지금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어떤 그런 고점을 검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고,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맞긴 한데, 네, 분명 아직까지 더 세긴 한데, 근데 이 움직임이 좀 제한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당장 이게 막 붕괴되면서 지금 당장 금융위기급으로 대폭락을 이렇게 간다. 이거는 좀 현재로선 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뭐 대선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래저래 아직도,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9월 안 됐잖아요. 8월 말이잖아요. 금리 인하가 9월 중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9월 FOMC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추석 때쯤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이더라고요. 9월 한 16일, 17일 대략적으로, 지금 날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정도쯤이니까 그래도 뭐 금리 인하 기대 전까지는, 금리 인하 전까지는 뭐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대폭락 기대 이런 거는 조금 좀 그럴 수 있다. 왜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 좀 봤고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어젯밤 채권 시장도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 10년 선물이 지금 위쪽으로 튀어 올라오게 표시가 된 거는 선물 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표시가 된 것 같고요. 30년물 선물로 그냥 볼게요. 어쨌든 어젯밤에도 이렇게 어젯밤에도 이렇게 좀 부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하고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도 어떤 기간 조정, 얘도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한번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당장 일단 조금은 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걸 밑바탕으로 움직이던 달러도 그죠?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강세, 유로화 약세. 유로화 약세는 달러 강세를 의미하죠. 지금 달러 강세 좀 또 나타나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단번에 이 자리를 넘어가는 거는 조금 좀 힘들었다. 지금 이 정도 모습이면 일단은 당분간 일단 조금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까지 좀 확인을 했고요. 변동성 지수 좀 살펴볼게요. 아이고, 잘못 입력을 했네. 변동성 지수는 보시면 어젯밤에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이 미묘하게 높아지고 있죠. 이거 지난번 폭락했던 거, 이렇게 올라갔던 거,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아마 얘가 이렇게 당장 고점을 높이긴 어렵긴 할 겁니다. 당장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변동성 지수 관련 ETF 좀 하나만 좀 볼게요. 우리 자주 보던 건데, 제가 이거 맨날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선 지나가는 게 이제 이 61선인데, 이거 돌파한 척 하면은 조금 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그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61선 안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추세적으로 약간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가 살아날 때 추세적으로 살아났었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좀 추세적인 그런 움직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보나,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쌍바닥을 좀 만든 모습이고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쨌든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긴 맞는데, 눌림시 매수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단 얘가 살아나 버렸죠.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금융위기 대폭락 이런 게 올 게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어떤 큰 범위 내에서 얘가 출렁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고요. 당분간 지금 굉장히 파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렁 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출렁 하면서 아마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 수렴형이 나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뭐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시간은 있다. 시간적 여유는 조금 더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엔비디아도 그죠? 엔비디아 뭐 잠깐 볼까요? 엔비디아도 뭐 시간 외에서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7% 가까이 빠지니까 뭐 대략적으로 하여튼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고점 테스트를 한 거고 못 넘은 겁니다.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 좀 나올 수 있죠. 근데 엔비디아도 보시면 이게 이제 워낙 추세적으로 강력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쉽게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자는 죽어도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추세가 강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얘는 빠지더라도 적게 빠지고 올라가더라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다만 분명히 이번에 이 고점들을 이렇게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분명히 시간이 많다고요. 얘는 아직까지 추세가 죽어내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얘한테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답답한 구간,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 내에서 어떤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좀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채권 시장, 뭐 달러 이런 것도 안 좋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뭐 모든 게 다 빠졌습니다. 구리 가격 빠지고 국제유가 빠지고 금값 빠지고 다 안 좋았죠.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 이제 안 좋을 수 있는데 한국 증시는 조금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는 여기 약한 쪽에 속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별로 지지력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뭐 이것저것 좀 제가 어젯밤에 심심해서 선을 좀 그어넣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이런 선에 뭐 영향을 받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별로 지지받고 이럴 게 없습니다. 얘도 일단 분명히 버티다 빠졌고 371이 어떤 저항이라는 걸 확인했고 조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뭐 눌림심에서 할 수 있긴 있는데 여기서 얘가 한국 증시가 많이 빠져버리면 얘는 어떤 중기적인 흐름이 이제 훅 꺾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럼 장기적인 추세도 이제 죽겠구나, 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런 친구들은 뭐 아직까지 뭐 미국 증시 이런 걸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좀 빠지더라도 조금 더 눌림시 매수를 해먹을 수 있는 아직까지 좀 그런 구간일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뭐 정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점들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고 뭐 저점들이 이제 물론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좀 더 해봐야 되죠. 근데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뭐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솔직히 눌림시 매수를 좀 하기가 이제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눌림시 매수로 이렇게 계속 위쪽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쯤 됐으면은 하여튼 이번에 만약 떨어지면 또다시 눌림시 매수를 한번 해먹겠지만은 이제는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도 조금 좀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닌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어쨌든 이쪽 주변에 출렁 할 텐데 이런 기회들을 아래쪽으로도 이제 좀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이런 코스피도 아직까지 이런 큰 추세 자체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로 좀 더 빼먹을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어두워졌다 이겁니다. 그죠?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좀 되셨죠? 이건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좀 더 깝깝하긴 해요. 코스닥은 뭐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선이 이미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뭐 이번에 훅 빠져버리면은 눌림시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은 눌림시 매수는 뭐 기왕이면 안 하거나 조금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사실 이제 이쯤부터는 이제 올라가면 이제 반등시 매도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이 살짝 낮아지긴 했죠. 이렇게 그런 점들을 좀 보시면은 하여튼 코스닥은 이건 좀 이제 좋게 보긴 좀 어렵겠다 싶습니다. 물론 근데 당장 시장이 훅 죽어버릴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아래쪽으로 좀 발라먹을 그런 기회는 계속해서 좀 많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좀 쳐져버렸구나 이런 거를 그죠? 좀 전에 보셨던 코스피는 그래도 좀 나아요. 코스피는 그래도 좀 난데 코스피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조금은 있구나. 근데 코스닥은 이거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거의 뭐 실종되거나 없어졌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당분간 좀 이제 위아래로 출렁출렁하면서 뭔가 어떤 각종 단타의 어떤 뭐 그런 기회는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매매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한쪽만 보세요. 한쪽만. 나는 올라가는 것만 먹겠다. 난 내려가는 것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한쪽만 보시고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뭐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좀 많이 갖고 계시면서 하여튼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뭐 위아래로 다 발라먹으면 좋고요.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만 바라보면서 계속 한쪽만 노리는 게 아무튼 뭐 가장 혹시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서야 좀 빠지기 시작한 것 같으니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